시작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인수인신 코믹스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작가분을 모셨고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란 책,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작가이신 박인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찬입니다. 좀 긴장되시죠, 처음이라? 이런 거 처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제가 인터뷰 다녔을 때보다 100배는 더 긴장이 되네요.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인터뷰를 당해보시는 거는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네요, 참. 이게 뭐 역지사지라고 반대 입장이 돼보면 또 다른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박인찬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웹툰 관련 책을 2권 정도 내셨는데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번에 출간된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가 한 권 있고요. 네. 그리고 1년 전에 2016년 6월경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툴인데 그걸 이용해서 웹툰 그리기 튜토리얼과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한 책인데요. 네네. 툰붐사의 하모니란 툴인데요. 네네. 툰붐은 회사 제작사 이름이고 네네네. 하모니가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모니란 툴을 국내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대학교 애니메이션 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님들조차도 모르는 툴이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뭐 하는 툴인지 다들 처음 듣는 그런 반응이라서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사용한 지는 꽤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997년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디지털 초반 단계 때부터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툴하면 레타스, 일본 쪽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레타스라는 툴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새로 이제 미국 쪽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툴이었는데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죠. 좀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특히 또 국내 이걸 파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몇몇 회사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르는 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이 툴 하모니라는 툴 자체가 상당히 좋은 툴인데 웹툰 그리기에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 툴인데 애니메이션은 워낙에 뛰어난 툴이라는 거는 뭐 많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웹툰 쪽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이 한국의 하모니라는 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시작해서 이제 하모니 소개책을 하나 쓰게 됐고. 그러면 그게 지금 작가님은 처음엔 만화 관련된 일을 하신 건 아니고 그럼 원래는 애니메이션 쪽에 일을 하셨던 거네요? 예, 제 지금 현재 직업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를 이제 97년도서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계통인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만화계 쪽 사람들 많이 좀 만나다 보니까 많이 다르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니메이션도 만화고 만화도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전공을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다 해본 사람들은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어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고 만화나 애니메이션만 해보신 분들은 완전히 달라라고. 그러니까 만화만 해보셨던 분들은 애니메이션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다른 분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니메이션만 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업계만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웹툰이나 만화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나 작가님들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좀 다르다 그냥 말씀하셔서 아, 다른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20몇 년간 또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은 정말 비슷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슷할 수 있는데 분명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게 네. 느끼는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아, 그러면 원래 애니메이션 쪽에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시다가 지금 이 만화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신지는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만화책, 그렇죠. 웹툰 이쪽으로 한 2, 3년 됐죠. 2, 3년 정도. 그럼 예. 왜 이쪽에 갑자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지금 시작한 지 저도 20년이 넘어가고 네. 근데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네. 국내에 워낙에 규모가 작고 힘들죠. 저도 힘들다는 거는 힘들다는 아마 걸로 표현이 안 될 예, 정도로. 제가 말을 안 해도 네. 다른 사람들도 다들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례로 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 이제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웹툰 만화 쪽은 웹툰 그리는 작가님들이고 네. 그 분포도를 봤을 때 애니메이션 네. 감독님들 한국에서 많아야 뭐 몇백 명 될까 그 정도 수준 한국에서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리고 애니메이션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들 여러 가지 뭐 계속 뭐 많이들 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웹툰처럼 이렇게 많이 유명하거나 네. 상대적으로 어, 조금 비약하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예. 제가 있을 때도 이성관 감독이 마리 이야기 만드셨던 예. 이성관 감독님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못 찾아서 예. 그분 되게 작품성 높으신 분인데도 투자자를 못 찾아서 막 전전긍긍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관 감독님도 진짜 그 애니메이션 업계 참 힘든데 그나마 좀 이쪽 업계 뭐 좀 이름도 남기시고 네. 한 분인데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 업계는 그 이성관 감독님처럼 그렇게 이름을 남기신 분이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제작비를 못 구하시다가 연상호 감독님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예. 그때 해서 만든 게 카이 예. 겨울호수의 전설인가 그 작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래 작품 제목이 겨울 여왕이었어요. 예. 눈의 여왕, 예. 눈의 여왕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에 이제 네, 관심 갖고 있다가 이쪽 만화 쪽으로 틀게 된 이유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라 그럴까? 네, 그 인원 규모가 작가 풀이 네,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재미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만화가 예, 웹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어차피 제가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도 물론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뭐 애니메이션 업계 남아 있지만은 네, 웹툰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일단 이 애니메이션 쪽 작업하는 것과 웹툰을 작업하는 그 구조는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비슷한 업무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들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게 궁금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첫 번째 책인 하모니 튜토리얼 관련 책을 냈을 때도 그 책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웹툰 작가님들 그림을 이용해서 하모니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책인데 네,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책을 웹툰으로 포커싱을 맞췄던 이유도 네, 애니메이션 쪽 업계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만나서 아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돌아오고 네. 애니메이션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런 웹툰 쪽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웹툰 작가님들 컨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보통은 뭐 어느 분야를 먼저 하시다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다 본인이 작가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처음엔 딱 이제 혼자 하니까 딱 첫 느낌에 만화는 혼자서 그리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 많이 들어서 나도 웹툰을 한번 해볼까? 직접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작가님 좀 특이하게 사람을 먼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가셨다는 게 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대부분 작가를 꿈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지만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쪽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랬더라면은 아마 작가 쪽으로 포커싱을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순전히 웹툰 독자 입장에서 네. 즐기고 재밌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솔직히 한 편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대한 뭐 1시간 이상, 1시간 반이나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고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재밌는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금방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야 저도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은 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웹툰이 뭐 스낵컬처라고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쉽게 읽히고 일단 또 재미있고 네.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네. 그리고 이런 걸 그려내는 작가들에 관련해서 되게 궁금해졌었던 거고 특히나 또 웹툰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스토리까지 써야 되는 그런 작가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웹툰을 보면서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게. 처음에 웹툰을 접하면서 일주일에 예전에는 2, 3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2번 연재 뭐 하는 작품들이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그려낼까? 또 거기에 또 스토리까지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비슷한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대충 머릿속에 잡히는데 네네. 이게 가능할까? 혼자서 이 많은 분량들이 처음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이쪽 업계가 아니고 제가 다른 업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은 파악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노가다성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이 웹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노가다성 작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물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더 우선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기획 단계까지는 굉장히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면서 하는데 그림 자체를 그릴 때는 이제 뭐 드라마 틀어놓고 예능 보고 뭐 음악 들으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가다성이 좀 짙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웹툰을 보면서 한 편당 한 7, 80것 정도 그린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작가님들이. 네네. 야 이거를 그리려면 대충 머릿속에 계산해봐도 하루에 몇 장을 그려야 되며 또 몇 장을 또 색칠을 해야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편당 예를 들면은 보통 20분짜리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동화 매수로 한 35,000장 정도 많이 들어가면은 35,000장 정도를 페인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 텐데 처음에는 그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서 이 작가들은 좀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무슨 별다른 노하우가 있을까?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기 시작하셨는데 이번 책 이렇게 내시면서 작가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 생존기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딱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상.
제가 느낌상 일단 한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나마 웹툰 작가가 돼서 네. 상당히 풍요롭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음. 삶을 유지하는 작가님들 계시고 네. 아니면은 좀 힘들어요. 예. 예? 금전적으로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꼈던 거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받았던 거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근데 작가님들은 그거에 관련해서는 크게들 뭐 연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웹툰 작가님들이 연령대가 좀 상대적으로 젊어요. 네, 책 뒤에 보니까 네. 이게 그 인터뷰하신 분들 연령대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좀 젊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가 좀 더 해야 돼, 더 분발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희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작가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저 너무 이렇게 희생하면서 거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그런 생각 드신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좀 베테랑 작가님들 네. 연륜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로지 만화만 그리는데 인생을 허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화가 전부는 아니고 만화를 그리더라도 다른 생활들도 충분히 영향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 나가야지 만화라는 작업을 갖다가 직업을 오래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방금 그 말씀하신 워딩이랑 연결해서 지금 구조에서 네. 일주일에 한 편씩 만화를 그리는 구조예요. 예. 이런 구조에서 만화가가 만화 일주일 안에 7, 80컷을 그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가님들 만나보면서 네. 작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 이 좋은 작품을 만드냐 나쁜 작품을 만드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작품에도 그림체가 쉬운 작품이 있고 아니면 또 어려운 그림체로 작품을 또 만들어 가시는 작가님들도 계시지만은 네. 좀 어떤 작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좀 더 쉽게 좀 만들어 나가면은 네. 충분히 내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가 개개인들의 이제 자기 만족, 욕심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금 타협만 하면은 조금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근데 작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연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단위 연재를 반대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일, 20일, 30일 그러니까 일주일 네. 단위에 하던 거를 열흘로 줘라. 네. 아니면 뭐 100컷에 15일을 주던지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네. 하면 그 작품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들이 좀 제3의 눈으로 사람들 일상적인 것을 보고 새롭게 다채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여유라는 거거든요. 예. 여유랑 그 자유 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7일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근데 일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6일밖에 안 돼요. 맞아요. 딱 영영 시대만 딱 작품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듯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그거는 100% 동감이에요. 솔직히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은 네. 만화를 그린 작가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 뵀던 작가님들 중에서 몇몇 작가님은 뭐 한 3일 일하고 한 4일 일하고 쉰다 이렇게 작가님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작업 자체가 네. 그림을 그리고
작가님들에 따라서는 그림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스토리를 쓰는 분을 스토리 부분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한번 작업을 하다 막히면은 이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 또 풀리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보고 한 번 막히면 2, 3일 그냥 그렇죠. 쑥 가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맨 처음에 웹툰을 접하고 놀랐었던 거는 딱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이라는 게 아니라 2번 연재하는 만화를 계속 봐왔으니까요. 이틀. 네. 그러면서 이제 놀라웠었던 거고 이걸 어떻게 혼자 처리할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무슨 초인적인 힘이 있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업계에서 상당히 좀 처리화 작업을 많이 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처리화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밤샘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하면은 그 피로감 때문에 네. 작품도 깨지고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건 뻔히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인수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이나 뭐 10일 차라리 그렇게 준다 그러면은 뭐 작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랄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에서 오케이를 해줄까? 근데 얼마 전에 MG 계약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 갔었는데 거기 예. 오셨던 어느 작가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시 2명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돈이 어시 2명을 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벌이만 되면은 일주일에 한 편씩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예. 근데 그 비용이 안 된대. 어시 한 병 쓰기도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어떤 작가님 제가 인터뷰했던 작가님 중에서 이제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12월 2016년 12월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원 센터에서 어시 하시는 분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네. 딱 그 기간이 끝나면은 네.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막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특히 또 그림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림체고 스타일이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구조상 작가님들 혼자서 이걸 쳐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맨땅에 그냥 거의 맨땅에 그냥 헤딩하다 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럼 제가 우리 작가들이 힘들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예. 이거 아무래도 취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경험이 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면 이 책을 내실 때 뒤에 보면은 그 웹툰 오영석 작가님께서 책 뒤에다 웹툰 작가 지망세들에게 등대 예. 같은 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웹툰이나 저는 웹툰만이 만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웹툰을 그리는 데 있어서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웹툰을 그려보고 예. 싶어하는 그 지망생들이 많은데 이 지망생들에게 이 책을 딱 줬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조금만 보충할게요. 예. 이 드렸을 때 어떤 것들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 인터뷰를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도 네. 뭐 이 얘기를 프로 웹툰 작가가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웹툰 작가 지망생들을 네. 위해서 일단 이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하모니 툴 책을 내면서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웹툰 작가 지망생이 네이버만 한 2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현업은 4,500명 정도. 예, 네, 지금 그 정도 되고 네. 네이버만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조사를 했을 때 작가 지망생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많은가? 그 숫자에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있는 애니메이션 업계는 총 종사자가 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한 3,000명 정도. 애니메이션 업계 대한민국에서 종사하는 인구 수가 애니메이션은 예, 네, 네. 딱 그 정도 제가 그 결과를 봤어요. 네, 네. 그런데 작가 지망생이 20만 명? 그것도 네이버만? 벌써 머릿속에 뭐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러면 이런 지금 웹툰을 그리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지금 여러 여타 사이트에서도 웹툰 작가님들 인터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지금 제가 만나면서 웹툰 작가님들의 그런 살아왔던 과정들, 어떻게 작가가 되고 왜 작가가 되려고 하고 네. 웹툰 왜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웹툰을 그려서 솔직히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슷한 업계에 제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다 보니까 웹툰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포인트가 작가만의 특유의 무슨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했었어요. 또 비슷한 계통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질문들이 좀 제 책 속에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었던 부분들, 물론 이 책을 보는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이 작가가 이런 과정이 돼서 지금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하면 작가가 되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하나의 좀 길잡이 형태, 음. 좀 실수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웹툰 작가를 하면서 부닥칠 수 있는 네. 한계나 또 리스크 이런 걸 줄일 수 그런 있게. 부분들, 자기들이 몰랐었던 부분들, 네. 기존에 웹툰 작가님들이 그려오면서 실수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림을 그리는 노하우를 설명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되게 이게 뭔가 전문적인 거를 이렇게 작가한테 묻는다기보다는 요새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힘드신 건 없어요? 뭐 데뷔하신데 힘드셨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웹툰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와닿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취재하실 때 분명 힘드신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한 문체로 쓰시긴 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그러니까 취재라는 건 처음에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컨택하는 거예요. 작가를 컨택하는. 그러니까 작가를 컨택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작품을 봐야 되고, 네. 그 작품을 보고 작가와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만나기도 힘들고, 또 선뜻 저는 프로 기자가 아니었고 네. 이쪽 계통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작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데 나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할까, 내가 저 사람하고 인터뷰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명한 매체의 사람도 아니었고, 네. 개인적으로 웹툰에 흥미를 가져서 한번 이 얘기를 담아보고자 했던 이유가, 네.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유명한 매체에 실렸으면 좋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보셨으면. 작품들에 또 많이 또 컨택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네. 그게 제일 취재할 때는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또 막상 만나고 보면은 인터뷰라도 응해주셔서,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이라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았죠. 이게 의외로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작가님들이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모든 작가님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좋으셨어요. 그러세요? 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처음에는 되게들 긴장들도 많이 하셨고, 네. 어떤 분들은 베테랑이 아니었었던, 아무래도 좀 작가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좀 많이 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뭔가 조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슬슬 풀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저만의 그 노하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는 그냥 인터뷰할 때 그냥
그냥 농당 따먹기식이 돼요 그냥. 작가님이 그게 있어요. 제가 한 2번 뵀는데 예.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리액션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네.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놀라주시면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다 보면은 예. 계속 술술술 얘기하게 되는 아 그런가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어. 2번 뵀는데 뵐 네. 때마다 그 느낌을 느끼거든요. 아. 이분이 리액션이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리액션이 되게 과하지도 않고 이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에 공감하고 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리액션이 있으세요. 아 그게 왜냐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인터뷰를 시작한 이유도 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자 입장에서 네. 순수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님들을 만나서 비평을 하거나 아 못된 얘기하고 작품이 왜 이러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작가님들의 생활이 궁금했고 그래서 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네.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저를 만나고 좀 꺼려하고 그랬던 이제 작가님들 그 분위기를 좀 녹이고자 하는 저만의 일단 뭐 기법이랄까 네. 그냥 간단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조금 풀고 여유 있게 이제 얘기 시작하면은 그냥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술술술.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만나서 인터뷰할 때 얘기가 두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뭐 다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작가님들이 정리하는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너무 얘기가 두서없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능숙능란하게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아니 뭐 근데 그거야 나중에 뒤에 어차피 서문으로 하시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면서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직접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게 많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듣고 와서 이렇게 서면으로 정리하신 것도 있고 녹음하신 네. 것도 있다고 했는데 예. 거의 그냥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녹음기를 녹음해놓고. 예, 커피숍이에요. 전부 다 커피숍이었고 네네. 커피숍이 아니었던 경우는 김성모 작가님. 김성모 작가님하고 네. 여기 김준범 작가님 하고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분들은 잘 되셨으니까 그게 있는 건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김준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있는 데서 저는 잠실 쪽이고 작가님은 일산 쪽에. 끝과 끝이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나러 가야 되나 솔직히. 네. 근데 저도 다른 잡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작가님 한마디에 그냥 제가 가게 됐던 거죠. 뭐라고 해요? 약속 시간이 저녁 때 10시로 잡았어요. 저녁 10시. 예. 어쩌시다가 10시. 저녁 10시 잡았는데 얘기 네. 듣고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인터뷰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또 가게 되면 거리상 또 왔다 갔다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딱 문자가 이제 김종원 작가님한테 문자가 한 통에 딱 날라왔는데 작가들의 세계는 10시가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작가 세계를 몰랐었으니까요. 네.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만화를 그리는 작가의 세계는 10시면은 기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2시나 3시 정도 된다. 네.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하나 탁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늦은 시간에 갔죠. 갔더니 네. 이제 커피숍이 아닌 작업실에서. 아니 작업실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뵌 거? 파브라고 해야 되나? 맥주하고 펍. 예, 펍 네. 그쪽이었어요. 아. 지하에 있는 네. 분위기 괜찮은 조용하고 좀 색달랐죠, 상당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한 번쯤은 맥주를 마셔가며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인터뷰가 네. 더울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 만나러 다니면은 맥주에 대한 유혹이 되게 많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렇죠. 갈증 나고 이러면.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네네. 선뜻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맥주 한잔 하시죠. 그러기는 조금 저도 자신감이 없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가장 무난한 게 그냥 커피잖아요.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근데 김준범 작가님은 역시 베테랑다운, 그러니까 구력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죠. 오랜 시간 이제 묵혀놓은 만화광장 때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자기만의 이제 그런 세계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작가님이다 보니까 네. 그런 아지트라고 해야 될까? 자기만의 그 아지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쉴 곳, 힘들거나 할 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맥주 마셔가면 이제 새벽 한 2-3시까지 얘기가 이어졌죠. 집에는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택시 타고. 그런 형태였고 또 뭐 김성모 작가님. 김성모 작가님은 사무실이 되게 넓었어요. 음. 김성모 작가님은 또 가서 놀랐던 게 기존의 작가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만났던 작가님들은 전부 다 그냥 혼자서 처리하는 네.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한다고 보면은 네. 이 김성모 작가님은 팀이었어요. 팀으로 꾸려진 팀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웹툰 업계도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구나. 근데 그게 1년 된 게 아니고 10수년 전부터 그런 팀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출판만 하실 때부터 네. 그러셨을 거예요. 되게 색다르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업계는 전부 다 1인 체제라고 거의 다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작가님들도 그렇고 네. 혼자서 스토리 쓰고 혼자서 다 그리고 물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거기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놀라웠고. 네. 팀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런 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본인이 스토리랑 콘티랑 이런 걸 쫙 쓰고 뭐 이렇게 데생이라든지 아니면 펜터치까지 딱 해서 네. 어시한테 넘겨줘서 어시가 컬러링하고 뭐 후반 작업하고 대사 이렇게 말풍선 따로 하시는 네. 어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이 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팀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김성모 작가님은 그거랑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모 작가님도 크게 보면은 그런 형태예요. 네. 그런 형태인데 네. 그런 모습을 벌써 꾸려온 지가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 꾸려왔고 네네. 그 팀으로 인해서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거의 웹툰 업계가 1인 체제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팀 체제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돈만 네, 되면 돈 문제인데 네, 결국엔 그 돈 돈 문제죠.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김성모 작가님도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팀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안 그러면 1인 체제로 가면 작가 혼자 망가진다. 건강 망치게 되고 힘든데 그러니까 인수 작가님이 말씀하시듯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돈이 있으면은 정말 어시들 이렇게 많이 고용해서 할 수 있는데 네네. 현재 상황 그게 못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몇몇 작가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새가 있는 작가님들이 얘기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웹툰 만화라는 걸 갖다 혼자서 꾸려 나간다는 게 정말 야 혼자 막 뼈를 깎아가며 몸을 망쳐가며 그렇죠. 하는 직업인데 그렇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커요. 그 이 책을 쓰시면서 이거 관련해서 뭐 가장 좋았던 작가나 나빴던 작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네.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네. 그것보다 기억에 남는 작가분이나 네. 기억에 남는 말 이런 네.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가분이나 네. 뭐 그 꼭 작가분이 작가분이나 뭐 기억에 남는 말이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듣고 싶네요. 어떤 게 있을지 딱 떠오르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정말 전부 다 다들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죠.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 하찮은 인간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예. 네.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 물어보는데 네. 그냥 건성건성으로 화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진솔하게들 답변들 해주시고 하는 게 일단 되게 고맙고요. 먼저 그거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네. 참 기억에 남는 작가님은 제가 인터뷰 시작하면서 초반에 네. 곽시탈 작가님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 그래요? 예, 곽 작가님. 예, 곽시탈 작가님이 왜 기억에 남냐면은 잠시만 설명드리면 예. 투믹스에서 미래에서 온 소년 지금 시즌 예. 2 연재하고 계십니다. 곽시탈 작가님. 예, 처음에 이제 짬툰이었다가 이제 짬툰이 투믹스로 이제 변경이 됐죠. 네네. 그러면서 곽시달 작가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이제 워낙 그게, 활동을 예.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던 차에 네. 한번 만나 뵙자고 이제 제가 먼저 제의를 드렸고 언젠가요 연도는? 작년 6월쯤이었을 6, 7월쯤 6, 7월. 아 8월인가 아주 더울 때였어요. 여름이네요. 작년 예, 여름. 아주 더울 때. 음.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맥주가 한 잔 생각나는 그 날씨 때. 그 뜨거운 날. 어. 그래서 강동 천호 쪽 이제 강동 근처에서 만났는데 네. 참 되게 첫 인상이 네. 되게 활발한 젊은이 그런 인상이었어요. 에너지 넘치는. 예, 되게 그래서 되게 예의 바르셨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특이하게 또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커피가 아니라. 예. 그때 시간이 또 저녁 시간이었어요. 맞물려서 그날은 작가님 두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루에요? 그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만나자마자 그냥 제가 식사나 하시죠. 그래서 찾아 들어간 곳이 이제 햄버거. 예, 햄버거 집이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죠. 음. 얘기하면서 나름 뭐 고생들이야 모든 작가님들이 비슷해요. 다 있죠. 예. 스토리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고. 네. 근데 얘기를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개인사들, 네. 그러니까 집안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힘든 부분들은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죠. 네, 얘기하기 힘들고 네. 뭐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만나뵙는 사람이고 작가님 입장에서도. 네. 근데 흔쾌히 집안 관련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네. 또 동생분에 대한 이야기.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살짝 또 눈물도 보이셨고. 본인은 안 울었다던데. 살짝 좀 그때 맺히셨어요. 그 맺히는 정도.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예, 제 인생에서 제 기준을 하에서 봤을 때, 네.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남들한테 이렇게 언뜻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곽시달 작가님이라면은. 네네. 근데 내가 뭐라고 여기다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참 놀라웠지만 되게 고마웠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작가님한테 얘기를 듣고 아 이 부분을 이야기를 실어도 될까요? 제가 먼저 문의를 드렸고. 네. 근데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고맙고. 그 부분을 갖다가 참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작가님이 더 이제 성장하시고 하셨을 때 그 부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속으로는 많이 응원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러니까 작가님들 만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서 네. 사람들한테 느끼고 감동을 받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저 사람이 뛰어나서 나보다 뛰어나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네. 그런 사람이 주는 이야기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진솔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되게 이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곽시달 작가님이. 곽 작가님 이 팟캐스트 들으면 좋아하시겠네.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곽시달 작가님 뭐 기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 네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참 인터뷰 초창기 때 개인적으로 고마웠고 그분이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챙기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뭐 작업하거나 이럴 때 뭐 얘기나 좀 하고 밤에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카톡이나 얘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몇몇 작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그러니까 한 3분 정도가 서로 개그 막 드립이라 그러죠. 드립을 예. 막 얘기하면서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깔깔 웃게 만드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곽 작가님이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고. 그 곽시달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겉으로는 참 되게 밝으신 분인데 네. 속으로는 상당히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예. 하죠. 그 얘기는. 그 책 제가 보면서 처음 프롤로그 딱 펼쳤을 때 예.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웹툰은 이제 예술의 한 부분이다. 예. 이 말을 쓰셔놓은 거를 보면서 예. 제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브컬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에서 예. 이렇게 쭉 올라오는 개념으로 만화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예.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산 지금 애니메이션 타워 있는 데서 막 만화책 불태우고 이랬잖아요. 예. 되게 하위 개념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뭐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뭔가 고급져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지는 잘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또 만화를 어린이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교양 있는 뭐 고급진 이런 느낌의 예술이라는 느낌이라는 잘 접목이 안 됐었는데 이 앞머리의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세대가 만화라는 매체 자체가 네네. 저희 부모님한테서도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40 중반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론 작가님들도 그 비슷한 걸 겪으셨겠지만은 그렇죠. 예. 만화 그리면은 뭐 옛날에 뭐 환장이라도 그랬었고 뭐 그림쟁이, 예. 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안 좋은 이미지로 박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쓴 게 만화가 뭐 고급된 뭐 예술이다 그런 것보다도 네. 웹툰 작가님들 만나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들의 네.
작품을 만듦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에 맞는 열정들 네네.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와 공부하는 네. 부분들 네네. 그런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네. 그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어렸을 때는 단순히 저도 그냥 만화만 보고 그냥 만화지 그냥 즐겁고 깔깔거리고 네네. 그냥 단순한 만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작가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립이 됐다고 할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이 만화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수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브컬처고 이제 스낵컬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음. 이 작품 자체에 정말 스토리 구조며 네. 거기에 맞물리는 그림들 이것들은 뭐 글을 쓰는 작가들은 뭐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글만 쓰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글 쓰는 작가를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분들도 나름의 예, 고통이 예. 그러니까 글로만 표현해야 되는 예. 고통이 또 있는 글을 거니까. 쓰면서 그림까지 그려야 된다는 그것도 그림이란 자체도 어디서 보고 베끼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전부 크리에이티브적인 자기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네. 자기 캐릭터고 세상에 없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이야기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충분히 창조적인 작업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 못지않게 일반적으로 뭐 서양화 동양화 못지않은 근데 이런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건 알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서부터 쌓아왔던 만화, 저급한 매체 그런 인식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야 이 업계에서 지금 있으면서 만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만화는 조금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예술에 비해서. 네네. 만화가 예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공식적으로는 예술입니다만. 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만화는 예술이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이게 총 몇 작가님 몇 분 정도 인터뷰하신 걸 담은 거죠? 총?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작가님은 24분이고요. 24분? 기존에 인터뷰했던 분은 30분이 좀 넘어가요. 근데 다 담지는 못했었고 앞으로도 또 줄곧 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책은 계속 내고는 싶은데 일단 네. 주 목적은 출판사에서 이제 좀 많이 좌지우지를 해요. 이 책이라는 게 아니면 자가 출판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다른 출판사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고 싶은데 네. 출판사에서 이제 일단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책을 냈을 때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되게 욕심이 있죠. 계속 내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만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 책을 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자가 출판을 계속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구체적인 거는 알아보지 않은 상태고 네. 이 책이 좀 더 잘 나가서 출판사에서 또 다음 편도 만듭시다 얘기해주면 고마운 거고요. 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 책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책을 출판하시고 나서 언제 가장 뿌듯하세요? 뿌듯한 거요. 네. 뿌듯한 거는 그냥 원고를 다 넘겼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원고를 다 넘겼을 때, 네. 이제 좀 끝났구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와서 내 이름이 그래도 좀 알려지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을 쓰면서 저도 힘들었고 네. 고생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책이 이 원고를 넘겨서 책으로 나올 수 있다. 네. 딱 그 부분. 그것까지. 예. 그게 제일 뿌듯하죠. 예. 그리고 제가 뭐 히트 작가도 아니고 히트를 낼 만한 책인지 모르겠지만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만의 책이 아니라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절대 제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작가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가님들 책이지 저만의 책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24분 다 보내드렸죠, 책은. 예. 다할 미디어인가요? 예, 다할 미디어. 아래 한글로 적혀 있네요. 다할 미디어. 예.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 박인찬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책 이야기 말고 예. 웹툰이나 만화 시장 그쪽 예. 관련된 질문 조금 하도록 하죠.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책의 내용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봤고, 그리고 그 책을 쓰시면서 느끼셨던 거 이런 것 좀 여쭤봤어요. 이게 책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제 웹툰 개통 이쪽 예.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웹툰 개통은 제가 모르겠네요. 드릴 말씀이 이게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본인께서 계속 제3자다 이렇게 예. 거의 관람자 이렇게 관객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거나 정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저처럼 이렇게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일희일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 너무 막 비관적 얘기 이런 거 나오면 편집하겠습니다. 그럼 과감 없이 편집할 테니까 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 웹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냥 팍팍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앞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뭐 이쪽 분야가 애니메이션 분야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더 사람도 많고 인재풀도 많고 그리고 더 다양한 작품들이 빨리빨리 올라오고 이렇게 리사이클이라 그러죠. 사이클이 빨리 돌고 이런 부분에 예. 흥미를 느끼셔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 오셔서 작가님들 만나고 또 예. 지금도 웹툰 작품 많이 보시잖아요. 작품들 예. 보시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이 이제는 작품보다는 이 분야, 이 사업, 이 산업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느껴지시는거나 이런 촉감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1차적으로 만화를 일단 좋아하니까 네. 이 지금 웹툰 업계가 만들어지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에 상당히 반가워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예전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제 플랫폼 전쟁 많이 시작을 해서 네. 그 플랫폼이 대두됐던 시대도 있었고 네. 지금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네.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들 받고 있고 음. 만화 산업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성 작가들 예전에 이제 출판 만화부터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시대도 상당히 좋았었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전성기 때. 네. 근데 일단은 전성기가 지나고 출판 만화가 많이 무너지면서 네. 상당히 또 암흑기가 왔었고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암흑기를 지나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만화가 새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곳곳에서 생겨나고는 있지만은 레진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렇죠.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웹툰 업계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건 하나의 그냥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업계 자체가 워낙에 뜨겁고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일단 산업 자체가 일어서고 있고 네.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증거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 같아요. 긍정적인 현상. 뭐 내부적으로야 그 사람들끼리 뭐 다툼도 있고 싸움도 하겠지만은 산업이 활발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산업적으로 일단 인정받았다는 거 웹툰이 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지금 TV나 매체에서 나오는 게 유명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 웹툰 작가는 어떻다 네. 웹툰 작가를 해도 충분히 좋은 직업이고 직업상 네. 많은 인식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좀 더 우리나라의 웹툰을 웹툰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화를 그렸던 예전의 세대들도 충분히 잘 넘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네. 지금 많은 포화 상태다. 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뭐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하나에 거쳐야 될 지금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되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제 발상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만화하면 그냥 이꼴 웹툰 되는 것 같아요. 예. 전 너무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그 휠 스크린이라 그러죠. 휠로 내려서 예. 보는 형식의 만화라든지 예.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하게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웹툰이라는 거가 좋은 장점도 많은데 웹툰이 담을 수 없는 맛을 출판 만화가 담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웹툰만 비대해지면서 이 웹툰이 과연 어떤 출판 만화나 이런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거는 지금 좀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웹툰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나마 단행본으로 좀 출간되는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네. 또 어떤 플랫폼에서는 단행본을 목적으로 해서 또 생겨난 또 플랫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저스툰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듯이 지금 단행본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식의 전환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화책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 네. 지금 출판 만화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려면은 지금의 웹툰은 솔직히 주 독자층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네네.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처럼 나이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어디에 가서나 쉽게 만화책을 펼쳐볼 수 있고 네. 만화책을 펼쳐봐도 창피하지 않은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 그러니까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제가 있었을 때는 만화책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어딜 가더라도. 거긴 그냥 신문 가판대에다 잡지처럼 꼽아서 다 파는. 예, 어딜 가더라도 네. 가령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집이라든지 네. 그런 식당들이 일본에서는 동네들마다 있는 그런 가정집 그런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게 만화책이었어요. 거기 있어요 만화책. 예, 그러니까 그 동네 허름한 조그마한 식당을 들어가더라도 네. 그 테이블 위에 우리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신문이 놓여 있다든가 네. 그런데 일본은 신문이 아니라 만화책이 그것도 허름한 아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봐서 네. 그 표지가 낡았고 그런 만화책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일단 그런 데서 이제 충격을 받았었던 거고 네. 거기서도 이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일본에서는. 일본 세계에서는 예. 네. 그만큼 그것도 출판물이잖아요. 출판만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만약에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은 아저씨나 네. 아줌마들이 네네. 식당 가서 그 만화책을 들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바라볼까요, 과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웹툰 업계가 이제 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네. 그 웹툰을 갖다 하나의 문화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일본처럼 무슨 코믹 월드라든지 코믹 마켓이라든지 네. 그런 문화들이 아마추어 만화들을 많이 그런 형성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가족들이 가서 좀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웹툰 플랫폼이 많아지고 웹툰이 작품이 많아지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네. 그러면 저절로 이 출판 쪽 만화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단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대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보다 요새 사람들한테는 더 모바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데 예. 그게 주가 이루면서 그걸 이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아서 예.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책을 인터뷰 책을 내셨으니까 예. 만화 비평이나 예. 그러니까 리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혹시 모르시는 독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만화 우리가 평소 리뷰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리뷰라는 것과 비평이라는 건 원래 다른 거거든요. 예. 그죠? 리뷰라는 거는 그냥 내가 보고 어떤 걸 느꼈고 이 만화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쓰는 게 리뷰고 비평은 그냥 그 작품의 작품성을 놓고 까기도 하고 이렇게 예. 칭찬도 하기도 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리뷰나 비평 관련된 역할이 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게 앞으로 산업이 커지면서 이 분야도 같이 커 나가줘야 예. 이 만화라는 분야가 좀 대접받는 분야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 만화 분야가 대접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코드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혹시 뭐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예. 지금 리뷰나 비평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거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만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글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이런 비평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 기반 산업이 좀 인정이 되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냥 만화에 대해서 그냥 하나 써달라 써줘라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이 지금 시작된 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비평. 네. 특히 또 비평이라는 거는 리뷰하고 다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웹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웹툰 작가들이고 네. 웹툰 작가들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치중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이제 질문 2개 남았는데요. 이제 저희
많은 분들이 들으시지는 않지만 저희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들어주시는 분들과 혹은 이 책을 앞으로 사서 구독하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예,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제가 다 듣질 않았지만은 네. 그러니까 픽사 이야기와 그리고 포르투갈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가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귀에 쏙쏙 박히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만화 클래식을 듣는 독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만화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더불어 제가 쓴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 앞으로 작가가 되기 위한 작가 지망생들 여러분들 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부탁한다는 겁니까? 많이들 사주십시오. 그렇죠. 책이 많이 팔려야 다음 또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책을 사야 돼요. 우리는 책으로 답하는 겁니다. 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오셔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안 물어봤거나 이래서 못 하신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저는 제가 쓴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는 이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작가님들의 이야기고 네. 저는 그냥 곁다리로 이 작가님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전달자다. 네. 모든 콘텐츠 이야기는 이 작가님들 속에 있고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책 광고를.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2017년 6월 2일 금요일에 진행된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첫 번째 인터뷰,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 박인창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또 리뷰할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번 주까지 연이어서 2주 동안 해야 될 프로젝트라서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다음 주에 또 리뷰할지는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1시간 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가님 오늘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